안녕하세요. 혹시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지 하고 막 굳게 마음 먹었는데 금방 또 흐지부지 되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 그럼요. 많죠. 내가 의지력이 부족한가 정신력이 요것밖에 안 되나 막 자책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기부여가 단순히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특정 시스템을 뭐랄까 켜는 그런 기술에 가깝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치 게임 공략집처럼요. 뇌의 작동 원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딱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비법. 네, 뇌를 공략한다. 표현이 재밌는데 아주 흥미롭고 또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오, 과학적이요? 네, 단순히 파이팅 외치는 그런 정신론이 아니고요. 우리 뇌의 CEO라고 할 수 있는 이마 압형역 PFC라고 하죠. 아, 네. PFC.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하고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 도파민 같은 거요. 도파민 중요하죠. 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론인 거죠. 와, 그럼 오늘 진짜 제대로 된 비법을 알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자료 속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동기부여가 어떻게 설계되고 관리될 수 있는지 그 핵심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아하 하는 순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타자. 바로 대학생입니다. 와, 진짜 산더미 같은 전공 서적에 끝도 없는 과제. 생각만 해도 숨 막히잖아요. 그렇죠. 막막하죠. 이걸 대체 언제 다 하지? 싶어서 그냥 시작조차 하기 어려울 때가 진짜 많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첫 번째 전략으로 목표 잘게 쪼개기를 제시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냥 목표 나누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청킹. 우리말로 하면 청킹 전략인데요. 핵심은 뇌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데 있어요. 뇌 부담이요? 네, 기말고사 A+ 받기 같이 너무 크고 막연한 목표는요. 계획하고 실행을 조절하는 우리 뇌의 사령탑, 아까 말씀드린 이마압 영역 PFC를 그냥 압도해버려요. 너무 크니까. 네, 마치 컴퓨터가 처리 용량을 초과한 것처럼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이거 너무 어려워. 그냥 피해.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아주 작은, 당장 실행 가능한 단위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신경과학 수업 예를 들어볼까요? 기말고사 A+라는 거대한 산 대신에요. 월간 목표는 한 중간고사 범위 완벽히 이해하기 정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봉우리를 설정하고요. 네네. 주간 목표는 더 작게요. 이번 주 3단원 시냅스 가소성 파트 끝내기로 딱 이번 주에 넘어야 할 작은 언덕을 명확히 하는 거죠. 언덕 넘기 좋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일 목표인데요. 오늘 3단원 교과서 딱 20페이지만 읽고 핵심 용어 5개만 정리하기. 이렇게 아주 작고 명확하고 당장 해낼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와, 신경과학 책 한 권 끝내기. 이게 아니라 오늘 딱 20페이지에 용어 5개라니. 이건 진짜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갰을 때 그럼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도파민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작은 성공과 보상 시스템의 연결이에요. 오늘 20페이지 읽기라는 작은 목표를 딱 달성하는 순간 네. 뇌 보상 회로에서 해냈다 하는 성취감과 함께 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바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도파민. 중요한 건요. 이 도파민이 그냥 기분 좋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또 하고 싶다는 아주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와, 또 하고 싶게 만든다. 네. 즉 오늘 작은 성공으로 얻은 도파민이 내일 다시 책상에 앉게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뇌속 연료가 되는 거예요. 뇌속 연료, 비유 좋은데요? 매일 조금씩 성공 경험을 설계해서 도파민이라는 연료를 꾸준히 공급하는 거죠.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매일 도파민 연료를 조금씩 채워 넣는다. 와, 진짜 무슨 게임에서 퀘스트 깨고 보상받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비슷하죠. 근데 자료에서는 여기에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 이건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장 마인드셋 중요하죠.
이건 나의 능력이나 지능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태도예요. 노력하면 된다. 네. 반대는 에이, 내 능력은 타고난 거라 안 변해 라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려운 과제나 실패에 딱 직면했을 때 뇌가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같은 상황인데도 완전 다른 행동을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라던가.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과학의 어려운 개념을 딱 만났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고정 마인드셋 학생은 아휴, 역시 난 머리가 나쁜가 봐. 이 과목은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좌절하고 회피하기 쉽죠. 아이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 학생은 이걸 다르게 해석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이건 내 뇌에서 지금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막 만들어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구나. 야, 이거 이해하고 나면 내 뇌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와. 실패나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고요? 뇌가 발달하는 증거로. 그렇죠. 뇌 업그레이드 중 신호로 보는 거죠. 헐. 진짜 관점의 전환인데요? 네, 이게 바로 뇌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하는 능력, 즉 신경 가소성을 믿고 활용하는 태도예요. 신경 가소성.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노력할 때 뇌의 뉴런들은 새로운 연결, 시냅스를 만들고 강화하거든요. 뇌도 근육처럼 쓰면 발달한다는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에 가까운 거예요. 뇌 근육. 그렇죠. 성장 마인드셋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도전을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어려움 앞에서도 동기를 계속 유지하게 도와주는 거죠. 정리해보면 대학생의 경우에는 큰 목표를 당장 해낼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매일매일 도파민 보상을 얻고 어려움이나 실수는 괜찮아. 지금 뇌 근육 키우는 중이야. 이런 성장 마인드셋으로 받아들여라 이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죠. 자,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매일 비슷한 업무가 막 반복되고 내가 하는 일이 뭐 딱히 티나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번아웃 오는 거 아닌가 걱정될 때 이때 필요한 동기부여 전략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자율성과 유능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회사에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 모든 걸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주어진 목표, 즉 what을 달성하는 방식, how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식, how에 대한 선택권이요? 네, 예를 들어서 상사가 김 대리 A 프로젝트 보고서 내일까지 무조건 이 양식대로 딱 해와 이렇게 지시하는 대신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A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김 대리 생각에는 어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또 어떤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나요? 한번 방향을 제안해 보시겠어요? 아하, 결과물은 정해져 있더라도 그 과정, 즉 어떻게 일할지에 대한 작은 통제권을 갖는 거군요. 이게 왜 그렇게 동기부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우리 뇌는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변해요. 오, 반대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막 끌려다닌다고 느낄 때, 즉 통제감을 상실했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무력감을 느끼기 쉽죠. 네, 그렇죠.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내가 결정했다. 이 느낌은 자기 주도성과 관련된 뇌 영역, 예를 들면 앞쪽 뇌선엽 겉질, AIC 같은 곳을 활성화시켜요. AIC. 네, 뇌에 이 일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이 주인의식이 바로 내적 동기의 아주 핵심적인 불씨가 되는 겁니다.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는 느낌? 와,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유능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매일 비슷한 일만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이 들기 쉬운데 말이죠. 유능감. 이건 내가 이 일을 잘 해내고 있다. 나는 발전하고 있다. 이런 자기 효능감이에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스스로에게 미니 퀘스트를 부여하는 것. 이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미니 퀘스트요? 네, 마치 RPG 게임에서 캐릭터 레벨업 시키듯이 말이죠. 오, 게임처럼요? 와, 재밌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건 딱 적절한 난이도의 퀘스트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하니까요. 적절한 난이도. 네, 예를 들어 매일 하던 엑셀 데이터 정리 작업이 좀 지겹다 싶으면
이번 주 안에 새로운 엑셀 고급 함수 2개를 딱 배워서 작업 시간을 15분 단축해보기 라거나 다음 주 팀 회의 때 내가 분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 제안해보기 뭐 이런 거요. 스스로 설정하는 작은 도전이죠. 오, 스스로 하는 도전. 그리고 실제로 15분을 단축하거나 팀원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바로 그때 뇌의 보상 및 성취 중추인 줄무늬체 스트로이리엄에서 또다시 도파민이 콸콸 분출됩니다. 와, 또 도파민이군요. 진짜 동기부여의 만능 열쇠 같은데요? 월급 인상이나 보너스 같은 외적 보상과는 좀 질적으로 달라요. 아, 다른 건가요? 네, 내가 스스로 도전해서 해냈다. 야,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순수한 내재적 보상이죠. 이 성장 경험 자체가 유능감을 꽉 채워주고 지루했던 업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음 퀘스트에 도전할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업무의 어떻게에 대한 작은 선택권, 즉 자율성을 찾고 스스로에게 게임처럼 적당히 도전적인 미니 퀘스트를 부여해서 아, 나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유능감을 꾸준히 얻어라. 이런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환경 속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적용해 볼 만한 작은 자율성이나 미니 퀘스트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자입니다. 사업가. 끊임없는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회사를 이끌고 장기적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분들이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료에서는 단연코 목적의식, 퍼포즈를 강조합니다. 목적의식. 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걸 넘어서요.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궁극적으로 왜 이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왜, why라는 질문.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걸까요? 자료에 나온 그 두 식당 사장님 이야기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던데요? 네, A 사장님과 B 사장님 이야기 아주 좋은 비교 사례죠. 두 분 다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A 사장님의 유일한 목표는 최대한의 이윤 창출이에요. 오직 돈. 그렇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식자재 품질을 조금 낮추고 인건비 아끼려고 직원 더 안 뽑고 혼자 막 무리하게 일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늘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 맛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서비스는 느려지니까 결국 손님 발길이 뜸해져요. 그럼 A 사장님은 아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왜 돈은 안 벌리지 하면서 쉽게 지치고 작은 위기에도 사업 접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동기부여의 원천이 돈 하나뿐이니까 그게 흔들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군요. 맞아요. 반면에 B 사장님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비사장님의 목표는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하고 따뜻한 집밥 같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분에게 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결과인 거죠. 목적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식자재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좋은 품질을 포기하지 않고 손님들의 건강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반응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겠어요. 예를 들어 요즘처럼 물가가 막 폭등할 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식자재 값이 폭등하는 위기가 닥쳤을 때 A 사장님은 이익이 줄어드니까 더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폐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B 사장님은 달라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식사로 동네 사람들한테 힘을 줘야 해.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까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와, 건강한 집밥 제공이라는 돈 너머의 의미 있는 목적의식이 눈앞의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버팀목,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선 의미나 가치가 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낼 힘, 즉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군요. 이게 뇌과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뇌의 CEO, 임합 영역, PFC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PFC군요. 네, 돈 벌기 같은 비교적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달리요.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사회를 더 좋게 만든다 이런 추상적이고 의미 중심적인 목표는 고차원적 사고,
장기 계획, 자기 통제 등을 담당하는 이마 병역을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아, 더 강력하게요? 네. 이렇게 이마 병역에서 생성된 강력한 하향식 탑다운 동기 신호는요, 스트레스나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 좌절 같은 상향식 바텀업 감정 신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억제하는 힘을 가져요. 오, 감정을 누르는 힘이 있군요. 그렇죠. 즉, 단기적인 고통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죠. 뇌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꽉 잡아주는 등대 역할을 하는 거군요. 와, 근데 자료에서는 이런 사업가들한테 명상이나 운동 같은 습관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사업가들에게는요, 정신적, 신체적 자기관리가 정말 필수적이에요. 마음 챙김 명상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뇌 영역인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을 줄여주고요, 감정 조절과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이마 영역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어요. 명상이 뇌 기능을 강화한다고요? 네, 감정의 파도에 막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도록 돕는 거죠. 또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도파민뿐만 아니라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향상시켜요. 운동도 중요하군요. 네. 이런 활동들은 목적의식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최적의 상태로 잘 작동하도록 돕는 윤활유이자 뇌 건강 자체를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업가의 경우 돈이라는 결과 너머에 있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의미 있는 목적을 명확히 세우고 이걸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또 명상이나 운동 같은 활동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뇌 건강까지 챙기는 것. 이게 장기적인 동기 유지의 핵심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우리는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동기를 과학적으로 설계하는 3가지 맞춤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핵심만 딱 짚어볼까요? 대학생은 거대한 목표를 잘게 쪼개서 매일 작은 성공의 도파민을 얻고 실패는 뇌근육 단련의 기회로 삼는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는 것. 네. 직장인은 업무 방식에서 작은 선택권, 즉 자율성을 찾고 스스로에게 미니 퀘스트를 부여하면서 유능감, 성장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사업가는 돈 너머의 의미 있는 목적을 발견하고 이를 등대 삼아 나아가면서 명상과 운동으로 뇌 건강이라든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 와, 정말 당장 적용해보고 싶은 실용적인 방법들이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바탕에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도파민 보상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마합평 영역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혹은 강화시키고 신경과소성이라는 뇌의 변화 능력을 믿는 것. 네. 단순히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상황에 가장 와닿는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요.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장 작고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시도라도 여러분의 뇌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올 거예요. 이거 하니까 좀 괜찮은데? 하는 느낌? 조금 더 해볼까? 하는 마음. 그런 작은 변화들이 씨앗이 되어서요. 결국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나무로 자라날 테니까요. 마지막 자극 질문.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동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원리들, 목표 잘게 쪼개기와 작은 성공의 힘, 일에 대한 아주 작은 통제권, 자율성, 스스로 설계하는 도전과제, 유능감, 혹은 가슴 뛰는 나만의 왜, 목적의식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상황을 돌파할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여러분의 뇌를 살짝 설레게 할 만한 딱 한 가지 작은 실험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